근데 얘는 아니래. 얘는 이렇게 바꿨으면 안 돼. 심지어 얘는 그냥 어법상 틀렸어. 어법상 틀린 문제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쟤는 맞는데 왜 얘는 틀릴까? 현재 완료 진행을 쓰려면 어. have PP에서 희생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동사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have been ing도 have pp도 둘 다 같은 거의 같다라기 보기 좀 뭐하고 비슷한 의미죠. 거의 비슷한 의미여서 사실 바꿨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왜 그러냐? 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왜 그럴까? 아예 틀린 거예요. 아예 틀렸어요. 얘는 어법상 틀렸어요.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바꿔 쓸 수도 없고요. 아예 이 표현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자, 시간?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뭐예요? 미안한데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자, 제가 답을 말해줄게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얘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비동사의 아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는 여기에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소유의 의미나 감각의 의미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진행형을 쓸 수가 없는데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now예요. no 자체가 알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중이다 이런 형태로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동사의 ing라는 진행형을 썼는데 no 자체가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입니다. 불가동사. 이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엔 어떻게 나올까? 얘 갖다 낸다면요. 낼 수 있는 버전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걸로 내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 문장을 써봐. 틀린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거잖아. 두 번째는 뭘까요? 다음 짝지어진 문장이 의미가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써놓는 거. 1번. 그럼 이 둘의 의미가 같냐? 당연히 아니죠. 왜? 아예 못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완료 진행형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심플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우리 과거 완료 보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요, 현재 완료랑 거의 흡사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실컷 설명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거 위주로 설명할게요. 과거 완료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는 유일하게 고등부에서도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 완료에서 포인트. 핵심을 바로 말할게요. 핵심.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저는. 과거 완료의 핵심은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완료를 배울 때 항상 여러분이 빼놓지 않는 게 대과거라는 개념을 함께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거 완료랑 대과거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그래서 과거 완료와 대과거의 구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어서 두 번째 이 과거 완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과거 완료랑 vs 대과거라는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형태는 둘 다 우리가 헤드 PP로 씁니다.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과거 완료라 표현하고 어떨 때는 대과거라 표현하거든요.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잘 봐. 예를 들어 볼게. 자, 이 예시표까지 같이 써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대과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제가 연도를 쓸게요. 연도를요. 2023년. 자, 작년으로 쓸까? 2022년. 자, 여기는 2000년으로 쓸게요. 편의상.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대과거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2000년이에요. 이게 2000년이 대과거입니다. 과거 완료는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이게 과거 완료예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해요. 됐니?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과거 완료는 2000년에서 2022년 즉 어떤 개념이냐?
구간의 개념이에요. 구간의 개념. 알겠죠? 구간의 개념. 자, 그런데 대과거는 그냥 2000년입니다. 얘는 어떤 겁니까? 그냥 시점의 개념이에요. 됐어요? 두 개가 달라요. 얘가 대과거, 대과거에서 과거까지가 과거예요. 그렇죠? 두 개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거를 그냥 공통으로 이제 많이 보통 묶어서 설명을 해요. 보통 문법책을 보면. 그러니까 문법적 특징은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과거나 과거예요. 문법적 특징은 똑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 과거 완료를 보통 할 때 니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보통 과거 완료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두 개의 과거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지? 이거를 보통 많이 따졌었어요. 맞죠? 그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긴 했고요. 자,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대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대과거.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는요. 두 개를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편의상 헤드 P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헤드 PP. 자, 헤드 PP는요. 여러분 언제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언제 사용하느냐. 헤드 PP를 언제 사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언제 사용 가능하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대과거라는 거는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헤드 PP라는 거는 상대적 개념이야. 상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 즉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여러분, 과거라는 개념은요.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 무조건 과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그러니까 5분 전도 과거, 1시간 전도 과거, 1년 전도 과거, 100억 년 전도 과거예요. 그냥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 무조건 과거야. 그러면 대과거라는 건 뭡니까? 과거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일어난 게 대과거인 거죠. 됐어요? 5분 전과 1시간 전을 비교하면 1시간 전이 대과거가 되는 거고 1시간 전과 1년 전을 비교한다면 1년 전이 대과거가 되는 거죠. 즉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드 PP를 사용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여러분 봐봐. 지금 내가 과거 시점을 2000년과 2022년 두 개를 썼어. 두 개를 썼으니까 우리가 대과거란 개념을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만약에 내가 과거 시점이 2022년을 말을 안 해볼게요. 그럼 2000년은 뭐예요? 그냥 과거예요. 대과거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과거 완료 문장들을 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부 다 과거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예문 보면은 여기 had pp 나왔는데 뒤에 보시면 came 보이시죠? 과거 시점 나와 있고요. 여기 had pp 나왔는데 뒤에 보시면 arrived 나와 있죠. 여기도 had lost 나왔는데 뒤에 보면 couldn't 나와 있고요. 여기도 had lived 있는데 뒤에 보시면 moved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과거 시점이 없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before 어쩌고가 없다고 쳐볼게요. 이게 없다고 쳐볼게. 이게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났어. I had never eaten fondue 이러고 끝났어요. 그럼 이거 뭐야? 잘못된 문장이에요. 왜? 이게 불가능합니다. 대과거를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비교를 해야 되잖아. 어떤 특정 과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뭐예요? 잘못된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 대과거를 학습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딱 하나는 뭐냐? 비교할 과거 시점이 일단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 되겠다. 그래서 과거 시점 두 개를 비교해서 뭐가 먼저 발생했는가 이거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을 보자면요. 내가 퐁듀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내가 스위tzerland에 오기 전에는요. 그러면은 스위tzerland에 온 시점과 퐁듀를 먹어보지 않은 시점 스위tzerland에 온 거는 과거인데요. 그 이전부터 과거 시점까지 퐁듀를 안 먹어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과거 시제로 과거 완료로 쓴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두 번째 문장도 똑같습니다. 파티가 이미 끝났답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럼 내가 도착했을 때 파티는 그 이전에 시작해서 그 전에 끝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착한 것보다 파티가 끝난 게 먼저 일어난 거란 거죠. 그렇죠? 끝난 게 더 먼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과거로 쓴 거고. 됐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중등부에서는 이제 이 과거 완료가 보통 언제 나오냐? 중3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간 시즌 요때 보통 나와요.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고등부에서도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요. 이 과거 완료. 교과서. 네네네. 그러니까 고등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낼 때요.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서와 이제 외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근데 이제 우리 중등부 외부 지문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교과서 한 3, 4과 정도 나오고 각 과당 외부 지문을 한두 개 정도 해갖고 외부 지문 뭐 대충 한 4개, 6개, 많으면 8개 뭐 이렇게 출제를 하죠. 이게 중등부에서 내는 방식이죠. 고등부에서 내는 외부 지문은요. 사실상 모의고사에서 출제한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모의고사나 아니면 EBS 교재 있죠. 뭐 예를 들어 올림포스라든가 수능특강 라이트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문제를 냅니다. 보통 고1 기준으로는요 한 20지문 정도 나옵니다. 외부 지문 개수가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외부 지문에서 이 과거 완료로 시험 내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고요. 대부분 교과서 지문, 본문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 과거 완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통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고1 때까지만 나와요. 고2부터 또 잘 안 나옵니다. 시제 문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과거 완료 진행 아까랑 똑같은데요. 과거 완료 진행은요 이 자체가 별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자체가 별로 시험에 안 나와요. 현재 완료 진행은 나와요. 근데 과거 완료 진행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잘 안 나와요. 생소해요. 아니 생소한 게 아니라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출제 안 한다고요. 시험에 얘 자체를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아까 현재 완료 진행이 뭐라고 했죠? 현재 완료의 계속의 의미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똑같아요. 과거 완료 진행도 과거 완료의 계속의 의미랑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뭡니까?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과거 완료 진행은 대과거에서 쭉 해와서 과거에도 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차이인 거죠. 똑같아요, 사실상. 형태 헤드비 나이죠. 그리고 대과거에 대한 개념은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제 오늘의 마지막이죠. 미래 완료 볼게요. 자,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 좀 우리한테 생소한 개념이고요.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완료가 대체 무엇인가? 자,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장. 되게 간단하게 나와있죠.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의 경험이나 동작, 상태의 완료 결과 계속을 나타낸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설명. 자, 이거는 예문을 보고 그냥 한번 볼게요. I will have finished my presentation by the time you get here.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이 by the time이라는 게 좀 핵심입니다. by the time.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쯤이죠. 뭐뭐 할 때쯤. 이렇게 써거든요. 할 때쯤. 그래서 I will have finished my presentation. 내가 내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거야. 한 너가 도착할 때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미래 완료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미래에 완료가 된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미래에 끝나게 될 거야. 이때쯤에 끝나게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는요. 과거에서 현재에 끝난다. 대과거에서 과거에 끝난다. 라는 개념이었다면은 미래 완료는 이제 시작 시점은 뭐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작 시점은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래서 한 대충 이쯤에 끝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 완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를 쓰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요. 뭐뭐 할 때쯤 끝나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 미래 완료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막 페널티를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언제쯤 끝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뒤면은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게 미래 완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뭐쯤에 완료가 될 것이다. 이게 뭐라? 이게 미래 완료야.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여기서도 잠깐 보시면 if he watches the musical game 그 다음에 he will have watched it 4 times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특정 시점의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걸 텐데 그가 그 뮤지컬을 다시 본다면요 그는 그것을 4번 보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가정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안 봤어요 그 뮤지컬을요. 뮤지컬을 안 봤는데
만약 한 번 더 보면은 그때 4번이 본 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적 의미가 2개 나왔네요. 뭐가 나왔습니까? 뭐뭐 할 때쯤 끝날 거다. 뭐뭐 한 셈이다. 됐어? 그래서 미래 완료의 의미 2가지를 나눠서 써줄게요. 뭐뭐쯤 완료 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예문 2개가 바로 대표적인 미래 완료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 진행형은요. 저는 평생 영어 강사하면서 단 한 번도 시험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의미는 뭐 비슷해요. 뭐뭐 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뭐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느낌. 우리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시제 파트를 이제 다 봤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결국 핵심은 일단 과거 완료 파트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재 완료에서는 우리 이제 완료 진행형, 우리 이제 대부분 지금 중3 여러분들이니까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또는 기말고사 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 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과거 완료도 뭐다? 아까 말했던 이제 뭐가 먼저 일어나는가 이것만 잘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해석.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진도는 더는 안 나갈게요. 오늘은요. 어차피 다음 시간 그 조동사 같은데 조동사가 설명할 게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약 2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뭘 할 거냐면 숙제를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숙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숙제 해온 거 채점도 하고 해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보자. 오늘이 26일이죠? 지난번에 31초까지 했었죠? 공교재로. 그러면 공교재가 32쪽부터 시제 다 하면 좀 많겠지? 시제 다 하면 48쪽까지. 불쌍한 표정 짓지 마. 그래서 웬만 exercise 위 뒤에 애매하네. 41초까지 할게. 그리고 워크북이 보자. 9에서 11? 그래요? 10. 10? 아 그러네요. 9에서 10이네요. 워크북은 9에서 10까지. 네. 여기 풀고 그다음에 질문을 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진도를 더 나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촬영은 좀 끊을 거고요. 여기 옆에 제가 답지를 좀 모아놨어요. 그쵸? 여기에. 개수 맞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이네. 잠깐만 있죠. 왜 한 번이었지? 지민용 씨 답지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그걸로 채점하세요. 그걸로 채점하고 나머지 분들 나눠볼게요. 자, 여기. 희찬이가 저기 정우 좀 줄래? 이거 공개할 때?